자, 이번 시간에는 쌤이 게시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경이 질문인데요. 교과서 사례로 본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EBS 강의를 통해서 봤겠지만 일단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균형 잡힌 구조다. 아주 안정돼 있고 바람직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사회가 아주 균형 잡히고 아름답고 이런 곳이겠죠. 살만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은 주로 기득권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부잣집, 자본가들이 주로 이런 관점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가 언제나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안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싸워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관점이고요. 옛날식으로 따지자면은 노동자들이 주로 이런 관점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죠. 아무래도 잘 사는 기득권보다는 못 사는 노동자 측에서 이 사회가 좀 빠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막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말이 좀 꼬이고 하는데 알아서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사회 제도도 아주 좋고 현재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근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회가 뭐 기능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 거예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아무리 평생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 정책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싹 갈아엎자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경이의 질문을 좀 요약을 하면은 19세기 산업혁명 당시에는 자본가들이 이런 기득권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못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노동자들이 갈등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인데 기능론자냐 혹은 갈등론자냐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를 아주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자기들이 부자면 이 사회가 얼마나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이 가지지 못한 갈등론자 입장에서는 싸워서 이겨서 바꿔내야 할 이런 곳으로 보는 게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혹시 추가 답변이 있으면은 질문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서인이가 질문을 두 가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주제 5번에서 거기 어디죠?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단계 주제 5번에 여기서 자료 분석 내용이 가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발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도 이런 절차를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가설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은 가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은 성적이 낮을 것이다. 자,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쭉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탐구를 하겠죠. 근데 내 예상 가설이 만약에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가 성적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만약 이럴 때는 내 그런 자료 분석의 내용이 내 예측한 가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내 예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맞으면은 그 연구가 성공한 것이 되겠지만 당연히 내가 예측한 가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틀리면은 틀린 대로 발표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절차에 맞는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서인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밑에 있는 주제 6번에 선생님 밑줄 쳐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질문을 한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절차와 다르게 우리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에 대해 좀 차이점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봤겠지만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어떤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양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 바꿔서 이렇게 뭔가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거고요. 질적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서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서인이니까 자, 서인이에 대해서 양적으로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김서인이라는 학생을 양적으로 연구하려는 방법,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성적, 신발 사이즈, 당연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서인이는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성적은 어느 정도고 신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통해서 김서인이라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구나 이런 거를 연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질적은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인이의 마음이라든지 비슷한 얘기, 심리 상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인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연애하는 대상,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로 측정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서인이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해석해 보자는 연구가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인이가 대학교 갈 때 요즘은 대학교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서인이의 얘가 착한 학생인지를 보고 싶다. 자, 과연 김서인은 착한 학생인지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양적 연구 숫자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생기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보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겠죠. 물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착한 건 아니겠지만 봉사활동이란 게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적으로 탐구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얘가 착한 학생인지 질적으로 보려면은 면접 때 이 학생이 착한지 여러 가지 인성 관련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질적 연구, 여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런 면접을 통해서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대로 파악하다 보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면접장에 왔는데 이 학생이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왔으면은 그 학생이 질문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미 첫 인상이 좋기 때문에 얘는 착한 학생이야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학생은 진짜 착한 학생인데 그날 옷 상태가 안 좋고 얼굴도 지금 씻지도 않고 이상하게 왔고 사정이 있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얘가 착한 학생인지 아닌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외모로 그 학생을 나쁜 학생이구나 착한 학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무리 주관적인 연구긴 하지만
같이 중립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인이가 준 질문은 귀납적 방법이 주관적 해석에 우려가 있다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게 귀납적이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질적 탐구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서 추가로 설명하면요. 연역적이랑 귀납적의 차이는 뭐냐면은, 연역적은 어떤 내가 연구를 할 때 결론을 먼저 세워놓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먼저 세울까요? 앞에 우리가 봤었던 가설 있잖아요. 내가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은 결론, 뭐 게임을 많이 하면은 성적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처럼, 연역적은 어떤 결론을 먼저 세워놓고 조사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귀납적은 어떤 결론 같은 거 미리 세워놓지 않고 조사부터 합니다. 조사부터 쭉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가 해석을 쭉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조사를 하느냐, 조사를 먼저 하고 결과를 내놓느냐, 이 차이가 연역적 귀납적의 차이고, 서인이가 한 질문 이거는 꼭 귀납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면접 얘기처럼 최대한 주관적 가치의 개입을 배제시킨 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혹시 서연이도 공부하다가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은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두 개가 나와서 이 두 개에 대한 응답으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 게시판에도 남겨놨는데 참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학기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최대한 쉬운 내용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은 빼고 편집해서 EBS 강의들을 올리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를 해도 좋고요, 카톡을 해도 좋고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다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 말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건강하게 있다가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좀 허접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